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 관리 방안 프린트입니다. 프린터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제해 가지고 특별 수강 시 특자의 특자 시장 우수는 주권 없이다.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체크합시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줄 거나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 3개 지역입니다.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예상되는 지역. 2번 주변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 예상되는 지역. 3번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2, 3인데 지금 우리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은 지금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서울은 구도시 개발해야지 주변에 빈 땅이 없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가지 이미 개발이 끝났다. 개발이 끝난 데가 시가죠.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대부분 논밭산이겠죠. 논밭산. 그런 데서 어느 쪽으로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항상 위는 북쪽입니다. 얘가 동이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현재 자기가 있는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진가 좀 봐야 돼요. 개발이 이루어진 적이 어느 쪽이냐 주로 서쪽으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막 아파트 종종 들어가고 연립도 주택이 들어오신다. 이쪽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쪽 난개발 방지하에서 이 일대를 잡아가지고 성장 관리 방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기반시설은 도로는 이런 식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설치할 것이고 이런 거 위주로 개발하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난개발을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대상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계획하시고 자 2번 보면은 양가리 2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는 변경하려면 체크합시다.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 행정의장 협의하고 체크하고 지방도의 시임이 거친다. 시민은 상식입니다. 상식. 2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기관의 자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고시도 상식이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하고 똑같이 심의하고 고시는 무시하고 뭐가 있는가? 성장 관리 방안 할 때 주민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있다. 주민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장관리반은 다음 각호 사항 중 1을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2번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3번 기반시설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 4번 환경계 경관계.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비슷하죠?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기용,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의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여기는 그거 뭐 없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뭐 없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5가지죠.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 관리 지역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 완화해주고 연면적 3천 이하인 판매 시설 건축이 가능해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것은 건폐율 용적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건폐율 용적률 배우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은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을 얼마 완화한다? 125%. 용적률 얼마 완화한다? 125%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건폐율이 몇 프로인데? 40인데 얼마가 되고? 50이 되고 계획관리 용적률 몇인데? 100인데 얼마가 된다? 125가 된다. 125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하고 자연녹지 3가지 지역인데
혜택 받은 거 얘입니다. 계획관리적인 성장관리반 수입되면 건폐율이 40인데 곱하기 125%니까 건폐율이 얼마가 되고 50%가 되고 이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냐 100인데 120% 완화니까 용적률이 125가 되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땅값은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상승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판매 시설이 원래 계획관리적에는 판매가 못 들어가요. 계획관리는 판매는 상업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내를 떠나가지고 도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조그만 아울렛 매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설 할인 매장 해가지고 가다 보면 은근히 또 있는데 상설 할인 매장이 이렇게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봐봐. 눈여겨서 이렇게 필지가 이러고 있다면 도로가 이러고 쫙 있다면 쫙 있다 그러면 이런 데 건물 좀 많이 지어놨죠. 한 필지에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하나하나에다 건물 지어놓고 했는가 아니면 이렇게 큰 땅에다가 큰 땅 하나에다 건물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차리던데 보니까 많이 하던데 한 필지에다가 했겠느냐 아니면 하나에다 했겠느냐 이게 연면적이 여기서 주로 뭐 팝니까? 주로 옷 팔죠. 제일 뭐지? 옷이나 신발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 하나당 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 미만이면 얘는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그 뭐예요? 일종 근생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 가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에 소매점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다 왕창 지면 커지죠. 이것은 300평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 얘는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되면 계획관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수입이 되면 성장관리방에 수입되면 뭐가 들어간다고? 판매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획기적인 이쯤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에 수입되게 되면 건폐율 높아지고 용도는 높아지고 판매가 건축이 가능하니까 3,000제곱미터면 몇 평짜리요? 1,000평짜리 매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땅 가격은 엄청난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성장관리반을 수립하는데 이 동네가 지금 자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한다고 의견 청취 딱 하는데 의견 청취할 때는 뭘 합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자 양주시장이 양주에서 성장관리반을 만듭니다. 똑똑 여보세요? 임양 우리 여기서 성장관리반 만드는데 나와서 의견 좀 제시해줘 이러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간신문하고 지금 솔직히 집에서 신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있네. 안 본답니다. 다시 어제부터 끊었답니다. 신문 끊었어요. 일간신문하고 이걸 신문에다 광고인데 요즘 누가 신문 보니까 스마트폰 다 보잖아요. 그 웬만한 내용 다 나오니까. 일간신문하고 어디에다가요? 홈페이지. 최소한 그 전에는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부하게 되면 자기 도시 홈페이지는 종종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일주일, 보름,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고시, 공고, 일환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들어가든가 아예 공보를 들어가든가 거기에 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나온다고. 거기 가서 보면 어쩐다고? 성장관리관 수립한다 이런 게 뜬다고. 이게 뜬다 그러면 만약 내가 아침에 딱 출근을 딱 했는데 양주시 성장관리관 수립합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갑자기 사장님 내가 갑자기 뭐 머리가 안 좋아요. 좀 퇴원 좀 바로 전 조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 이게 어디 있는가 이거를 보고 거기 가게 되면 이게 지도가 나와요. 지도. 양주에서 몇 년 살았어요? 꽤 살았네요. 그러면 양주 좀 알겠네요. 나와서 양주 그려봐요. 아니 그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거 학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자기 도시 지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양주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중계한대. 말이 안 되지. 그럼 양주는 제가 미리 그런 양주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만큼 이러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지역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게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이게 나오면은
빨리 이거를 보고 복사해줘. 복사는 안 해주지 거기에서. 내가 우리 도시 사면 여기가 어디란가 압니까 뭡니까? 알죠? 그럼 여기가 어디란가 대충 감 잡아서 빨리 나와가지고 이 안에 가게 되면 여기는 뭐도 있고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도 있고 또 뭐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어딘가 찾아야 된다고. 계획관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렇게 이만큼의 계획관리다. 그럼 이게 계획관리란 거 여기가 계획관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계획관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방법 좀 알려줘봐요. 자, 이분이 안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 많은 땅을 언제 도시계 뒤져보냐고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혹시 자기 주변에 중개업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서울에서 중개하면서 5,000분의 1짜리 지도 가지고 있다. 이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요. 여기서 무슨 우리가 땅을 하겠다고. 큰 지도, 이거 5,000분의 지도 있잖아요, 이거. 근데 땅 하는 사람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도 보게 되면, 이 일대 펴보게 되면 엄청 자세히 나와요. 핑크색 들어가 있으면 핑크색이냐,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색깔로 표시 다 해놨어요. 계획관리가 핑크다 그러면 이 일대 핑크만 다 잡아, 이 일대 핑크만. 이 일대 핑크를 잡아가지고 빨리 거기를 자기가 투자를 하든가. 직장을 왜 다니는데요? 돈 벌려고. 이게 이 공고가 딱 뜨는 순간 어떤 사장님한테 아, 나 그만둬 그러든가 아니면 아, 갑자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든가 해가지고 봐가지고 빨리 거짓말 이걸 찾아야 돼. 여기를 갔다가 남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미래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이 제도는 제가 이 제도를 갖다 작년부터 수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관리만 수립된 데 단 한 군데 없어요. 아직까지. 세종시가 지금 하려고 공청회 하고 대학 교수를 모아놓고 세종시가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세종시도 아직 안 됐는데 어디가 됐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은 몰래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장 관리 만든다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듣습니까? 누가 알아야 하지. 그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만 한다고 우리만 빨리 가서 뭘 찾으라고 계획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투자 유치를 하든가 남들이 모르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성장 관리 방안이니까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제도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포인트만 쫙 찍읍시다. 1번 성장관리반 수립 대상 지역은 첫 번째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성장관리반 수립 절차는 심의, 고시, 상식이니까 뭐가 있었어요?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있었다. 그 두 번째요. 다음은 세 번째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기용이 들어간다. 기반인수 배치, 기반인수 규모, 건축물 용도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된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성장관리 방안이고 그 다음에 책 이제 435페이지 가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435페이지 책 가지고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설명하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책의 내용이 너무 없어서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프린트에다 잔뜩 써놨으니까 프린트 가지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부터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무슨 제도냐? 제도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개발. 이때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 규모에 맞게끔 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이 지역에 있던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족 안 하다 그러면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고 부족합니다. 이번엔 부족이 예상돼요. 부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개발하면 난개발. 어떻게 할까? 부족한 만큼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추가 설치한다 그 말은 부족한 만큼 보충하면 됩니다. 보충을 하면 되는데 그 지역 상황이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보충이 곤란하냐 보충이 가능하냐.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인데
어디는 보충이 곤란하냐 물어보면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여기는 개발이 완료됐다. 개발이 완료됐다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빈 땅이 없어요. 빈 땅이. 학교를 하나 만들자 빈 땅이 없어요. 개발이 다 끝나서. 공원을 만듭시다. 빈 땅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기반시설이 더 부족하는데 보충해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람이 더 많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을 거냐? 인위적으로 출입제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런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건물의 규모를 더 키워버리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의 규모를 갖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라고 잡아놓냐 우리가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해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해서 건물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걸 인위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가능하다 그 말은 가능하다. 미개발지입니다. 미개발지. 논밭산이 많아요. 얼마든지 설치할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 개발해라. 허가를 되니까 그 대신 돈 좀 내라 돈 좀. 그 돈 받아서 뭐하게? 기반시설 설치하게.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지정해가지고 돈 받아서 기반시설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국토 난개발을 막겠다. 취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시작합니다. 지정권자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 기업,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대상지역은 주, 상, 공, 개발이 끝난 주, 상, 공입니다. 니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 설치가 줄거 봐요. 곤란이요, 가능이요. 곤란 그래야지 곤란. 가능 그럼 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곤란.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도시관리계 결정이 아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뭐가 도시관리계획이요? 뭐가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뭘 고민해요? 지역지구, 구역, 시설, 개발정비, 지구단위, 입지규제. 그게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지. 거기에다가 7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 6가지면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 밑에 보면 1번 해가지고 심의 있죠? 심의 상식. 두 번째 지정 수무한다? 고시한다? 상식.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지정효과 해가지고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밑에 개발밀도 관리관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그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겠다. 근데 우리 대통령령은 뭘 잡았냐? 용적률을 잡았어요. 이것 또는 저것이에요. 이것 또는 저것.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가 강화한다. 대통령령은 뭘 선택했다?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 기준인데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무슨 지역지구 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국장이 정한다. 의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 기준도 국장이 정하는데 첫 번째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개발밀도 관리계획 경계 설정할 때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세 번째 용적률의 강화 어디까지 강화할 거냐 기반시설 부족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해라. 네 번째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한다. 그 말은 용적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또는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개발한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자, 영정률 몇 프로입니까? 1500입니다. 1500. 1500인데, 자, 현재 개발이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끝났다고, 한 번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철거하고 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 건물 제일 처음 이 건물 지을 당시에는 여기가 영정률이 300%였는데, 영정률이 300%인데, 이게 한 100년 지나가지고 이 건물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영정률 얼마 됐다고? 1000% 됐다고.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철거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갖다 넓혀야 되는데 넓힐 방법이 있냐고?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영정률 1500을 주는데 얘를 다운시키면 얼마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50%니까 750까지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 750까지. 이렇게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도시개혁에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줄일 수 있는데 얼마까지 줄일까 했더니 1100 하자. 1100. 1100 정도면 적당하게 해가지고 개발밀도 관리계 지정해서 영정률 몇 프로 쓴다? 1100% 쓴다. 결정을 딱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도로가 하나씩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더 생기고 학교가 더 생기고 공원이 더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반시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이다 그 말은 법에는 없어요. 월이 되든 분기가 되든 반기가 되든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거기 4번에 주기적 검토요. 즉시 검토요.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걸 즉시 검토해서 틀렸다. 즉시 검토가 뭐다? 주기적. 그러니까 분기든 월이든 반기든 주기적 검토해가지고 여기 봐요 이제. 기반시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세요. 좀 더 많이 기반시설 확충이 많이 좀 더 돼가지고 부족의 정도가 덜 심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려줘야 얼마라고? 이제 영정률 1200 해라. 좀 덜 부족해요. 그럼 1300 해라. 많이 덜 부족해요. 1400 해라. 부족한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쩌라고? 해제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했더니 이게 좀 더 건물은 많이 들고 기반시설 확충이 안 돼. 더 빡빡하네. 어쩐다고? 1000으로 낮추고 어쩐다고? 900으로 낮추고 어쩐다고? 800으로 얼마까지? 750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영정률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구역을 해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밀도 관리계획인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한다. 부족이 예산되는데 추가 설치가 첫 번째 곤란이 가능해요. 곤란. 그래서 그 지역은 건폐율 영정률을 강화하겠다 원하겠다? 강화하겠다. 이 강화의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대통령령은 최대 뭐만 잡았다? 영정률을 50%까지 강화한다. 공업지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볼까요? 주상공이면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고시합니까? 상식이지. 그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밀도 관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합시다 라고 언제 만들어 놨냐 그러면 자 여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고 써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내용이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향후 2년 내 이 동네 향후 2년 내 현재 수도 공급량이 현재 수도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량하고 현재 이걸 갖다가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봤을 때 수요량 공급할 때 향후 2년 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기준이거든요. 2년 내 수도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것 같다. 어찌해야 돼요?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데 늘릴 수가 없으니까 건물의 규모를 줄인다고. 더 건물이 더 못 커지게 기존에 1500으로 개발하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요. 향후 2년 내 이게 나옵니다. 향후 2년 내 학교 수용량이 2년 내 기존에 있던 학교를 갖다가 애들이 20%를 초과할 것 같다. 그러면 애들 학교 가들이 몇 명인데 120명인데 학교 좌석은 몇 개밖에 안 돼요? 100개밖에 안 돼요. 20명 학교 다니지 말을까요? 우리는 애들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죠. 가뜩이나 안 낳아서 문제가 되는데 향후 2년 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찌해야 돼요? 학교를 늘려야지. 학교를 늘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애 낳지 말 수는 없던 문제고 어쩌라고? 건물의 규모를 못 줄인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향후 2년 내에 하수에 대한 하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선다. 아니 관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못 넓힌다. 땅이 없으니까 어쩐다고? 하수 조금 버리라 지금 이 얘기요. 어쩐다 견물에 규모를 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정해 놓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단 한 군데도 지정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왜 있어요 지금? 왜 있대요 얘는? 중개사 시험 보려고. 국토개혁법이 다른 시험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말고 왜 있냐 그러면 이게 중개사 시험 보려고 계속 전속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 다음 대통령 누굽니까?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무슨 놈의 지역지구 구역 이렇게도 말고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없애라는 거야. 너무 많다 없애라. 국민들이 해석을 못해요. 저기 파주 가가지고 땅 하나 땅 중개한다고 땅 파주 하나 떼보면 보통 7개, 12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지역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붙어버리면 국민들이 해석 못하니까 좀 없애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없앱시다. 위원회가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 없애라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원회가 2개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법은 혼자인데 건축법 2개냐? 하나 없애라. 없애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쪽 신경 쓰다가 나중에 관심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관심이? 예, 4대강 쪽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자원에게 이쪽으로 관심이 가가지고 잊어먹었어요 이거. 삭제한다고 폐지한다고 개정 안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없앴다니까 흐지부지하고 그게 폐지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한 2, 3년 안 내다가 계속 있잖아요 계속 얘가. 그러니까 요즘 지문 하나 정도 툭툭 던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게 되면 개발부터 관리교육 문제가 풀린다고. 이거 왜 문제가 나오면 7월달에 문제 풀으면서 눈치로 풀어요. 눈치를 배워야 돼요. 눈치를.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436페이지가 뭡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내용을 하기는 너무 작으니까 자료 줬습니다. 자료. 그거 너무 작아요. 자,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금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도로가 이러고 있고 이만큼 있고 여기가 현재 뭐다? 그린벨트다. 그린벨트면 사람 살아야 안 살아요? 삽니까? 많이 살아 조금 살아요? 2명 사네. 2명. 뜰랑 2명 사네. 이 집은 특이하게도 도로 하나 놓고 이 두 집 사는 게 두지. 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니까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답니다. 어쩌겠다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개발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도로도 훨씬 더 많이, 학교도 많이, 주차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이 총 얼마 들어가냐? 얼마 들어가요? 500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갖다 누가 내야 돼요? 비용을.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한테 세금 받았으니까 내야 되는데 얘 얼마밖에 없냐? 3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원이 부족하니까 도로 설치를 못 해줘. 돈 만들 때까지. 자, 아파트는 현대가 아파트 다 개발해서 아파트는 들어가지고 주민들은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 부족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난개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총 500원 중에서 국가 지자체 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이 안에 개발자들한테 좀 부담을 시키자.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 얼마? 200원 부담시켜가지고 500원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난개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자들은 간단해요. 돈 내면 어쩐다? 중고금세 준다. 돈 내면 중고금세 준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게 개발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 도로가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폭이 넓혀야 되는데 넓혀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난개발 이 말이 나오겠죠. 이거를 갖다가 주민들이 들어가니까 난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면 난개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준공검사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 돈 내면 준공검사 해준다니까. 돈 내야만 들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쩐다고 미리 설치를 쫙 해놓고 입주시킨다 그러면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자
돈 얼마 받을까요? 그러면 아까 했죠? 총 얼마 들어간대요? 200원. 이걸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200원이요? 이 계산해야 돼요. 총 얼마라고요? 500원. 어떻게 해서 총 500원이요? 뭐라고요? 도로 1m 포장할 때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땅 1m 사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은 자 도로를 갖다가 몇 m 설치할 건데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계산되지. 거기서 누가 빼고 국가시설재 빼고 이 금액 200원을 갖다가 부과하고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개발자들한테. 얼마 받을까요? 네 얼마 개발하냐? 얼마 개발하냐? 백화점 짓는 애하고 아파트 짓는 애하고 돈을 누굴 더 받겠어요? 좌우지간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는 애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자 인구를 갖다가 유입하게 되는 그 비율이 있어요. 유발 개수가 다 나와요. 뭐는 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 징수하고 그 다음에 돈 받았으면 어디다 쓰고 어떻게 관리할까 운영 관리 이러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얘는 안 나와주는 게 정상이고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부담구역을 지정을 할 때 이게 두 가지 있거든요. 지정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 뭡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지정 그러면 두 번째는 지정 기준입니다. 기준. 지정 기준은 모르면 간첩이요.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거기까지는 말해. 거기까지는 최소 면적 얼마다? 10만. 그럼 좀 이따 암기하더라도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건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분명히 지정할 때 뭔가 절차는 있겠지. 지정 절차. 주민 의견 청취할까요? 글쎄요. 심의할까요? 그건 글쎄요가 아니지. 상시. 그런 걸 찾아보고 네 번째 세 개밖에 없겠네. 설치 계획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된 걸로 본다. 수립 의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립 의제 찾고 두 번째 수립 시기 찾아야 되는데 얘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부가 징수 그러면 첫 번째 자 부가 대상 어떤 행위를 하는 자한테 부과할 거냐. 두 번째 납부 의무자 구체적으로 어떤 애가 돈 내야 될 거냐. 세 번째 납부 방법은 현금 내냐 땅 내냐 그런 걸 보고 네 번째 이게 부과 시기 언제까지 부과하면 쟤는 언제까지 납부가 되겠거든요. 납부 시기가 있고 다섯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좀 연장도 해주고 좀 분할 납부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돈은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정리하면은 별거 안 됩니다. 자 프린트 봐봐요. 프린트 기반시설 부담구 해가지고 개발밀도 관리기업 외 줄 거 넣고 개발밀도 관리기업 외 이러고 나왔으니까 개발밀도 관리기업과 기반시설 부담구는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안 됨.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서 동그라미 1번 기업 특별시강시 특자의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첫 번째 법령의 제정 개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점 간단하게 그린벨트 해제, 시가조정구 해제, 공원에서 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관농자가 뭐로 바뀐다? 도시로 바뀐다. 녹지가 추상공 바뀐다. 그런 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얼마 늘어났다? 20% 이상 늘어났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그 도시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높다? 20% 높다. 그러니까 20 이상. 이 지역이 자 이게 지금 K시입니다. K라는 이 도시에 이 특정 지역의 전년도 2013년도 개발인 건수가 몇 건이냐? 130건이다. 자 여기는 2013년 1년 동안 개발인 건수가 몇 건 났다? 130건. 근데 이게 전전년도
전년도 전전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만약에 2014년이다 그러면 이 지역이 2013년도에 개발인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걸 따져요. 100건이다. 전년도가 전전년도보다 몇 프로 나왔어요? 30%. 그럼 여기는 어찌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요. 전년도 2014년도 KC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 2%인데 이 특정 지역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다. 얼마 늘어났어요? 이 지역만 23%.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런 데를 대상으로 끝맺음 지정하여야 한다. 니은 해가지고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가 중요하지.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최소 면적 얼마? 10만 이상. 그 자본해야 돼요.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10만 이상, 30만 이상 다소가요. 10만 이상, 10만 이상. 그 다음에 3번 지정 절차에서 심의, 고시 빼고 뭐가 있는가 빨리 찾아야 돼요.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니까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줄 거죠.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거기까지가 구역 지정이요. 그래서 구역 지정 쉽게 나왔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으로 지정하는데 대상지역이 완화, 해제 20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절차,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 고시.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하는데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3개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기의 수립인데 수립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해야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 시장, 군수가 자기가 구역 지정하고 자기가 설치해야 돼요. 자기가 수립하고 도시관리에 반영하고. 2번 수립 절차는 구역 지정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뭐하고? 심의, 고시, 상식인데 뭐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수립해서 확정진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기에 수립한 걸 본다. 3번 좀 신경 쓰세요.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하면 뭐 한 걸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 2개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들어갔다고?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그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자동 수립된 걸로 보고. 4번 구역의 해제죠. 해제. 기 1 합니다. 기 2 합니다. 기 3 합니다. 뭐라고요? 기 1 합니다. 기 1 합니다. 뭐를? 기반시설 부담격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이번에도 나오면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반시설 1년입니다. 1년 기원 언제? 다음날. 공법상 해제는 100% 다음날 해제는 다음날. 잊으면 안 됩니다. 1년 기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넘겨보게 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부과 대상. 동그라미 1번에서 몇 개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하나, 200초가. 둘, 기존 면적 포함. 셋, 신축, 증축. 넷,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4가지를 잡아내야 돼요. 4가지를. 함정이 4개 들어있다고. 첫 번째, 200초가. 두 번째,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한다. 세 번째, 신축, 증축할 때.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을 한다. 간단하게 뭐 할 때 돈 받을 거냐 물어봤더니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받을 거야. 그럼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할래 안 할래? 포함을 한다. 기존에 있는 건물과 철거, 신축할 때는 그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받겠다 이런 얘기니까 결론은 200 초과고 기존 면적 포함이고 신축, 증축이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하고. 납부 의무자는 누굽니까? 간단하게 건축 행위를 하냐. 건물을 지으니까 사람이 가는 것이지 땅 판다고 사람이 안 가요.
건축행위 하는 자, 건축행위 하는 자,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다. 을이 갑의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을이 여기에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돈은 갑이 내냐, 을이 내냐? 갑의 땅 가지고 있는데 갑의 땅을 을이 좀 빌려가지고 을이 여기에다 갑의 땅에다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돈을 갑이 내냐, 을이 내냐? 라고 물어보고 너무 망설이고 있으면 감독관이 끝났다니까. 우리는 내년에 또 봐야 될 운명이라니까. 이게 너무 시간 끄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누가 낸다? 건물 짓는 자가. 을 그래야지, 을. 건축하는 자가 돈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예정통지가 있는데 예정통지는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을한테 돈 받을 때 야 500원 내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허가를 딱 하고 얘한테 건축 허가했죠. 건축 허가하고 며칠 내 며칠 줍니까? 30일. 건축 허가를 딱 했다. 여기서부터 30일 기간 주고 30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예정 통지합니다. 500원 정도 되겠다라고 예정 통지를 해줘. 내 통지가 뭡니까? 알리는 거죠. 500원 정도 되겠다 알려주고. 그러면 저기서 을이 그냥 500원 정도 되겠다라고 예정 통지했는데 을이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아무런 말 안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지. 근데 딱 하니까 을이 무슨 얘기야? 나 지금 20원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500원이냐고 쫓아와가지고 며칠 내? 15일 내. 아 저거 틀렸어요. 뭐 했어요? 다시 한번 심사 청구 받으면 다시 며칠 내?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 심사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30, 15, 15가 나와요. 허가하고 30일 내에 예정 통지하면 납부무자가 불만이 있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받으면 며칠 내 15일 내 결과 통보한다. 30, 15, 15 이거를 더하면 얼마다? 60일이다. 60일하고 두 달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 그래서 허가하고 언제까지 부과한다? 두 달 내 부과. 허가하고 두 달 내 부과하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된다. 4번의 기억이냐면 4번의 기억. 납부무자가 국가지자체부터 허가받는 날부터 두 달 내 기반 설치물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된다. 니은 뭐로 내는가 나왔죠? 현금 납부를 원칙을 하되 부가 대상 토지와 유사 토지를 하는 납부 물납이죠. 물납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납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물납의 범위는 기반시설 부가액을 초과해서 안 된다. 500원 내라. 땅 들고 왔어요. 7,000원짜리. 거슬러.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원 내라. 땅 들고 왔어요. 400원 좋아요. 플러스 100원의 현찰. 이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있고 분할납부인데 연기 분할납부 어떻게 하세요? 연기가 몇 년? 1년. 분할납부 2년. 했죠? 몇 개? 하나. 나눴다. 몇 개? 둘. 나누면 둘. 분할이 2. 분할이 2 나누면 둘. 연기는 1년. 5번 미납자 체납처분 안 내면 쳐들어간다. 강제중삼 그만이요. 환급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알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설치비용 운용관리에 관한 사인데 설치비용 운용관리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이 하나의 도시에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다. A구역에서 돈 받은 것은 어디다 써야 돼요? A구역에 써야지. B구역에 써야지. 근데 금고를 갖다가 따로따로 안 만들고 금고를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역별로 뭘 만든다? 특별회계를 만들라. 구역별로 별도 회계를 만들어 놓고 C구역에서 받은 거 어디다 쓴다? C구역이면 쓴다. 딴 데 쓰지 마라. C구역에서 받았다. 얼마 받았다? 500원 받았다. 500원. 500원 받아가지고 C구역 설치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돈이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400원밖에. 알아보니 예상 못하게 잔액이 100원 남는다. 1번 시장 주머니 넣는다. 2번 원래 납부자한테 돌려준다. 3번 연계되는 기반 설치에 쓴다. 뭐가 좋아요? 3번이었죠. 집행 단액은 연계되는 기반 설치에 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반 시설 부담격 설명 다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 맞죠. 넘겨봅시다. 문제 하나 있네. 문제 확인 문제 해가지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개발서 부담계획 지정할 수 있다. 쫙 나가다 뭐가 잘못됐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다. 2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치사하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치사하니 뭔지 따지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함정 안 쓰면 우리는 100이면 100다 통과, 100다 통과. 출제위원도 무지하게 그 사람 또 무지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머리 쓰면 우리는 그 다음까지 머리 쓰고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2번 기반서 부담계획 최소 몇만 이상 규모? 10만. 3번 기반서 부담계획 지정고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가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설치된다. 이것도 모르면 반첩이지. 기 3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 1 합니다. 기 1 합니다. 4번 기반서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단독 숙박등 시설서 2배 기존 연면적 제외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뭐가 잘못됐어요? 연면적 제외가 아니고 포함. 5번 납부문이라는 국가지자체부터 건축을 받고 3개월 내에 내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왜 2개월이라고요? 네, 30, 15, 15를 적용하니까 2개월이 돼요. 거기까지가 개발에 관한 거기까지가 개발. 그럼 잠시 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들어갑니다. 책 441페이지.